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 예상대로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왜 이래라는 단 한마디에 그날의 아픔을 기억한 광주 시민들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최종안에 큰 틀에 합의를 했지만 한국당이 위헌 주장까지 꺼내며 국회에 다시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 있었고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설이 멈췄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5분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 사실 취임 후 첫 연설이었죠. 관련해서 경제, 외교안보 분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내용을 가지고 여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지금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당 측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강력 항의하는 모습도 지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놓고 야당 쪽,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주시를 했는데 한 연설 5분 정도 경과할 때 헌정 관련해서 위헌 이야기도 하고요. 갖가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이번 저희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제는 전두환 씨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과 정말 그동안 이제 1980년도에 있었던 강주의 참혹함이 적어도 사과와 반성을 가지고 강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정말 저분이 지금 사선인가요? 예, 근데 2007년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나경원 의원을 떠올리면 BBK 주어 생략한 그 아주 정말 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변인을 했던 분,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싸고 그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다, 후보께 아니다라고 명언을 남겼던 분인데 오늘 지금 대정부 대표 연설이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저렇게 원내대표가 대정부 교섭단체 연설을 저렇게 수준 떨어지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를 지금 저희가 대화의 한 대상 아닙니까? 근데 수석 대변인 격으로 전락시키고 사실 저 표현이 아마 조선일보 사설에 등장했던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외신 일각에서 썼던 표현을 교섭단체가 그 연설에서 정말 원내대표로 취임해서 첫 연설을 저렇게 해서 정말 국회가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국회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내용 중에 아마 제가 잠깐만요.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먼저 경제 분야 관련 이야기를 일자리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그것도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좀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좀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달라.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외신이라든가 또 미국 조야를 통해서 나온 발언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다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국민의 입장 또는 야당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저렇게 여유할 사안인가? 아니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거는 조금 뭐 그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듣기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도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 거 언론에 다 아닙니다. 보도될 때는 예, 아무 사실 말 안 예고 하고 가지 마세요. 있다가 잠깐만요. 야당 대표가 그걸 언급했다는 인용하면서 그 옳지 않으니까 그런 말 안 듣도록 해달라고 한 걸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야유할 사안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과한 표현이니까. 야유할 사안도 아니지만 언론입니까, 과거에 안 됩니다. 저런 얘기를 그냥 놔두게 하면 안 되죠. 교수단체 대표가 네. 연설할 때 아니 제 말 금도가 듣고 지금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상대방 네.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자. 동의가 안 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 동의가 조의님 안 되더라도 말씀은 끝까지 들어주고 나중에 반론할 기회가 있거든요. 5분 자유 발언도 있고 다음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에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듣고 그 설령 잠깐 뭐 비판하더라도 그걸로 빠지고 연설 자체가 중단되도록 하지는 알겠습니다. 않았는데 파행이 갈 이번 사안까지는 처음이에요. 아닌데 처음이에요. 지금 이런 표현에 이런 있어서 표현을 쓴 이런 것도 행동이 처음입니다. 문제이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앵커님께서 끊고 지금 조혜진 전 의원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간에 말씀하시죠. 들어간 예, 건데요. 예. 언론에 보도됐다고 다 인용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공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그 와중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격을 품위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막말과 망언을 대변인 수준에서는 할 수 있으나 솔직히 말하면은요.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움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원내대표가 아무리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외신에서 정말 막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중단되어 있고 3차 정상회담이 언젠가 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남북 정상회담 단 한 차례도 못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후예들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조혜진 전 의원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저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과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외신 일각에서 보도된 것과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인용해가지고 보도한 것을 조선일보 대변인 아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선일보 대변인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열심히 중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실제 화면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디오를?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자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하루 뚝딱 도깨비 병명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다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자, 조용하세요. 자, 이제 조용해요. 그리고 마무리 빨리 지세요. 원내대표님 이제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 문희상 국회의장,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파행 사태를 겪었죠. 한 20여 분 정도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문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은 여전히 뭐 양쪽에서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예. 글쎄요, 그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게 또 이게 임시 국회가 정말 어렵사리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건전한 얘기를 할지 또 정책
입법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예. 글쎄요. 저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부실을 제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장님도 제가 실시간 이제 진행 상황을 생중계로 볼 때 예. 조금 대처를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문 의장님은 또 자기 그 출신 당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존중할 수도 있는 그런 의원들인데 그냥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조용히 오히려 의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정숙시키고 난 뒤에 연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는 연설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소란스러워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안 들려도 기록엔 다 남으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야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유일한 기회거든요. 원내대표한테는 또 자기 다시 올 기회도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은 못 듣는데 소란 때문에 묻혀가지고 못 듣는데 기록이 되니까 그냥 안 들려도 국민들 못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예.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승복을 안 하고 계속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더 떠들고 그렇게 되는데 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저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반복됩니다. 문제는 예. 반복됩니다. 이쪽에서 그런 걸 당하게 되면은 같은 상황이 되면은 과거에는 안 하던 것도 검돌면서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되는 제가 볼 만드는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지 하는 것이 않아야 될, 의장의 하지 않아야 역할인데 될. 그게 문제 네, 하지 않아야 될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의 연설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에도 또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교섭단체 연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할 텐데 방치하게 되면 지금 같은 저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탄낸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파면되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들어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정치인은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런 망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가하고요.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만 이거 드리면 좀 질문 좀 드리고요. 그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작거리 막말이라고 그러셨고 방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조야에서 한 이야기 언론에 보도된 외신에도 보도됐고 국내에 보도된 이야기를 인용했을 뿐인데 과거에 민주당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귀태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윤리위 제소가 됐는데 그것이 저작거리의 막말이지 공론화돼 있고 보도가 된 걸 인용한 걸 막말이라고 한다면 그거 과거에 귀태라는 이런 표현까지 쓴 그러면은 거는 조혜진 전 정말 할수 의원님은 외신이나 조선일보의 사설을 맹신하는 겁니까? 자, 정리를 좀 북한에 대한 해보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이나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가 어떻게 사설 인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게 조혜진 의원님의 주장이시고 그리고 인용도 대표 연설에서 할 수 인용이 있는 아닙니다. 표현이 이건 있고 주장입니다. 인용도 네. 아닌 부분도 네. 있다 하기 네.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주장으로 좀 정리를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나경원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제 지금 임시국회 됐는데 지금 저렇게 잘못하고 또 다시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지금 저 때는 나경원 상황이라면. 원내대표에 대한 적절한 당의 네. 대처가 없다면 그러면- 저희는 말씀드렸던 그 단어 때문에 그분은 원내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저는 이분을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래, 게 국민의 이후에 뜻이라고 이제 당에서 생각합니다. 어떤 네. 조치를 하든지 지켜볼 것 같고요. 그 선거제 개혁이랄지 저희들이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 어떻게 좀 될까요? 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게 지금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비례대표 출신 아닙니까? 본인은 비례대표로 해서 정치하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41조 헌법 41조에 비례성이 포함된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죠. 지금 헌정 중단 내지는 파탄 낸 정부이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 후예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없애겠다. 본인은 비례대표 출신이고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술래 의원께서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한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어머 비례대표를 없애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자, 비례대표 우리 선거제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 대표는 그 중에 민주당 안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듣기 거북한 전체적인 흐름이 듣기 거북했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거의 과거 정권 탓을 했거든요. 지난 정권이 구조개혁을 제대로 안 했다, 또 부동산 또는 토목을 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인데 과거 정권 탓을 했는데도 어쨌든 듣기 거북했지만은 저런 식으로 언설이 중단될 사태까지 안 만들고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 선거제 이야기를 개혁 하시죠. 이야기를 예. 해주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교섭단체 보면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못 듣고 중단시킬 정도 되면 이는 극할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내놓은 대안도 이 간격이 크고, 그래서 이걸 타협하려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야당 3당까지 같이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대강 대치 국민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은, 그것도 더구나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감정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의 존재 자체를 거의 이거는 무시하는 거나 묵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이끌어가는 협상 또 원내 운영, 이것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 안 그래도 어려운 국회를 더 꼬이게 비례대표 없애자는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상 당사자인 비례대표는 나경원 헌법에 원내대표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비례성을 포함한, 그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데 헌법에 비례대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한다. 이랬으면은 두어야죠. 그에 대해서는 없애면 위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 안 하고 비례대표제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거는 두든 안 두든 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포함해서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두어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일단 헌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규정됐다는 것 자체가 의무로서 해석할 소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장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23년 만에. 그리고 광주로 간 것은 이제 대통령을 마치고 처음으로 광주를 갔죠. 광주 시민들 혹시나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대는 다 져버렸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에 도착할 과정,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예. 전두환 씨의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4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전순자 씨께서 민주주의의 이순자, 아버지라고, 이순자 씨. 예. 이순자, 예. 예.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고, 결국은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3명이 5.18에 대해서 괴물 집단 또는 북한 게릴라에 참여, 그다음에 유공자를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한교안 대표는 이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씨 정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당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반성과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어제의 법정에서 나오는 태도와 들어가면서 이 태도가 저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동이라고 보고요.
곧 5.18이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5.18 정신, 그리고 헌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의 저런 태도가, 그리고 저기 경호원들이 아주 무리하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옆에 있는 분들을 막 쳐내는 과정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저런 태도와 행동이 국민들이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5.18 정신을 훼손하는 저런 집단이 국민들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분노스럽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상체기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 적폐청산은 끝이 없구나. 예, 끝은 끝이 아니다라는 예, 점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민 의원님. 일단 첫 번째 느낌은 현재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최근까지도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었고, 그중에 한 분은 이제 보석이 됐지만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저렇게 좀 험악한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는 그것이 참 우리 국가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은 여전히 제대로 아직 정상 궤도에 있지 못하다. 이런 헌정의 불행이나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12.12와 5.18에 대한 법적인 단죄는 이제 1996년도, 95년도에 기소가 돼가지고 96년도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서 97년에 이제 추징까지 이제 정해져가지고 사형 선고, 2심까지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로 이제 감형이 됐다가 한 2년 정도 수감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면돼서 나왔는데, 그때도 그 사과 발언을 하긴 했지만은 광주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미흡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이 추징 과정에서 계속 이 논란이 됐죠. 이 일이 계속 국민들을 하여금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또 사전 명예훼손 사건이 다시 이제 사건화되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또 5.18 제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또 논란이 또 일어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부각이 됐는데, 저는 이제 광주 법정에 서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또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자기 평가나 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역사적으로 매듭이 잘 지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딱 한마디 한 것이 그냥 왜 이래 하고 이제 역정을 내는 예. 그 모습, 그리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재판에 임하지 못하고 보도에 따르면 거의 계속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재판을 마쳤다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뭐 88세 고령인 점을 감안을 하고 뭐 그런 정황을 보면은 앞으로 과연 역사적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역사적인 평가를 딱 깨끗하게 매듭 짓고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마지막 드는 기회였는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이 재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5.18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상기됐던 최근의 이슈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네. 그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논란도 사실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데 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한국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뭐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당내에 뭐 다른 의견들, 통일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고,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좀 논란이 된 그런 주장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또 그게 어쨌든 당내 선거에서는 일정한 표로서 이제 보여주고, 김진태 의원이 득표를 한거나 김순례 의원도 사실은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당선될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표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최고위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정리를 못 해내는 그런 측면하고, 어쨌든 비대위가 이 징계 문제를 매듭 짓는 걸 주도해야 되는데, 비대위가 아니라 최고위가, 그 최고위원의 당사자가 거기 또 앉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잘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나 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미시적인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당 대표로서나 공당으로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점에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책임 있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은 이것이고 그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예.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자꾸 머뭇거려지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도 잡히긴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 변경을 계속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후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는 박탈이 된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연인이고요. 똑같이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강주 재판부로 결정이 났으면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천 명이 피해자가 생겼고 그의 상처가 아직도 해결 안 됐다면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강주 시민에게 본인이 사죄를 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용서했다라고 서른 의원이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 그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등 내지는 왜 이래라는 식의 얘기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러는지 그만하시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네. 광주로 올 때마다 광주 시민들 그날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전 의원 그리고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